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이 공연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바로 폴 맥카트니의 첫 번째 내한 공연입니다. 단독으로 내한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비틀즈 멤버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비틀즈 내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내 생애의 비틀즈를 직접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은 얼마 전에 예매 전쟁이 벌어졌던 끝에 표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폴 맥카트니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음악 팬들이 모두 그를 좋아하죠. 따라서 그에 따른 재산의 양도 엄청난데요. 한 기사에 따르면 폴의 재산은 약 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7,200억 원인 거죠. 그만큼 씀씀이도 큰데요. 모델 출신인 헤더 밀스와의 결혼식은 특히나 호화롭기로 유명했습니다. 프로포즈에 사용했던 사파이어 반지는 2만 1,000달러였다고 하고요. 결혼식이 열렸던 아일랜드의 고성은 임대료만 4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신부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알려진 웨딩드레스는 4만 달러였는데 그 중에서 오직 레이스 비용만 1만 달러를 썼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결혼식에만 총 300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폴이 한국에 보내는 영상에서 대박이라고 외치는 거 한 번들 보셨을 텐데요. 아직도 그를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저도 잘 믿겨지지가 않고 행복합니다. 비틀즈 시절을 거쳐서 윙즈로 활동할 시절에 발표했던 곡 하나 드릴게요. Listen to what the man said입니다. Very good to see you down in New Orleans, man. Yeah, Harry. Yeah. Anytime, any day, you can hear the people say that love is blind. Well, I don't know, but I say love is kind. Soldier boy kisses girl, leaves behind a tragic world, but he won't mind. He's in love and he says love is fine. Oh, yes, indeed, we know that people will find a way to go no matter what the man says. And love is fine for all we know. For all we know, our love will grow. That's what the man said. So won't you listen to what the man said? He said, I'll take it away.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듣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일찍이 버렸어야 할 무능과 부패를 여실히 드러내는 아픈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를 짚어볼수록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국민들을 비탄에 빠지고 또 빠지게 하고 분노케 하는 일들 뿐인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더 나가면은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아주 이상한 사업 방식과 재산 증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소관 부처들은 눈뜬 장님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 내용을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재벌닷컴에서 발빠르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유 전 회장 일가와 해외 각지에 세운 법인이 13개다라고 하는데요. 어디에 있고 어떤 법인들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해외 13개 법인이 있었는데요. 소재지는 미국, 프랑스, 브라질, 동남아, 중국 이런 8개국에 소재를 했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유병헌 씨 자녀나 특수관계인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회사들을 통해서 네. 해외 법인을 세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인에 유병헌 전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는 지분을 안 갖고 있는 그런 해외 형태인가요? 법인의 경우에는 예. 이제 프랑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예. 미국에도 일부 차명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이들 가족이 갖고 있는 회사다. 네. 국내 법인들은 곁다리식으로 좀 소액 투자를 한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런 법인들 그리고 그 네. 외에도 이제 13개가 되는 이런 법인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 곳들인가요? 대부분이 이제 좀 유통회사나 이런 서비스업이 회사였는데 눈에 네. 띄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름이 이제 아에 프레스 프랑스라는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는 이제 사진이나 조각품, 예술품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좀 흥미로웠고요. 네. 국내에 있는 지금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 회사인데 천해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선박 강선업이라고 그래서 조선소 만든 조선업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대주주로서 투자를 한 회사였어요. 근데 말씀하신 아에라는 회사는 네. 아에라는 이름이 말이죠.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병헌 씨의 호라고 해요. 아해. 예. 사진 작품 같은. 나머지는 투자 전문 회사나 리조트 개발, 네. 건강 보조식품 제조 혹은 유통하는 이런 회사들이었습니다. 네. 아해가 무슨 뜻인지도 궁금하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좀 궁금하긴 한데 개인의 네. 고유명사라고 하니까. 네. 아해라는 거는 그동안에 얼굴 없는 사진 작가라고 그래서 한동안 국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네, 그랬다고 했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이 네. 유병헌 전 회장과 그 일가가 네네. 지금 모든 이렇게 국내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중간에 지주회사도 있다고 들었고요. 예, 그렇죠. 지금 국내에서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이제 총 국내 계열사는 32개였고요. 네.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여서 모두 다 이제 한 45개 정도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많네요. 예, 네. 그렇죠. 국내 웬만한 30대 재벌급이다 회사 수로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굉장히 지분 구조가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어요. 예. 우리나라 재벌 그룹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그런 아주 순환 출자, 이런 서로 상호 교차, 이런 네. 식으로 얽혀져 있는데, 참 아마 작은 돈으로 회사를 불리기 위해서 서로 출자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돈들도 그런 식으로 오가면서 복잡하게 네. 출처를 못 알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문어발식 확장을 한 모양이네요. 그렇죠.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45개의 국내외 계열사가 있다. 네. 이러면 문화발 확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회사들의 사업이 굉장히 매우 다양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조선업도 있었고요. 예. 무슨 농장도 있었고요. 예. 또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해라는 아해 국내 법인도 있는데요. 네. 도료 이런 거 물감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굉장히 사업
그 분야만 해도 주업종만 해도 뭐 한 15개 정도 되는 그럴 정도로 아주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하면은 이곳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 예전에 그 세모그룹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부도를 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모에서 했던 뭐 유람선 사업은 청해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비슷하게. 네네. 그때 뭐 스쿠알렌 같은 경우도 팔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이제 건강보조식품이죠. 그 세모에서 했던 것들을 또 이어가는 그런 사업도 있나요? 그렇죠. 원래 저 회사의 모기업은 네. 말씀하신 그 세모라는 회사예요. 197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뭐 종이비누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였어요. 종이비누요? 예, 종이비누라고 해서 그 뭐 환경 친환경 무슨 세대 비슷한 그런 네. 걸 만들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른바 상어 기름을 이용한 네. 스쿠알린이라는 걸 내놓아서 관심들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러다가 뭐 80년대 들어와서는 또 조선 사업에 진출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한강 유람선 사업도 그렇죠. 했고요. 예.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97년에 부도가 났었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다시 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현재 이런 정도로 많이 이 회사를 넓히는 네. 그런 그 과정을 보였습니다. 그 유전 회장하고 일가가 갖고 있는 돈이 꽤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예, 저희가 한 며칠 전에 개인 재산들을 네. 주식 지분하고 보유 부동산하고 기타 금융 자산들을 추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체 다 합하면은 뭐 가족들이 또는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는 한 2,400억쯤으로 추산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뭐 금융감독원에 올라와 있는 공시 같은 것들을 예, 보신 건가요? 공시를 기초로 하고 네. 또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서 예. 시가로 평가를 해서 이제 합산을 했고 그다음에 부채를 낸 개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이제 부채를 낸 부분도 좀 넣고 해서 대충 추정을 네. 했었는데 그 정도 됐는데 실제로 이것보다도 더 은닉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아서 재산은 또 뭐 많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해외 재산도 있고요. 은닉한 재산까지는 추정이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공개되지 않는 거니까 예. 그건 뭐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지. 네. 저희가 재벌닷컴이 하실 수 있는 몫은 아니군요. 예. 근데 지금 검찰이 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하고 전방적으로 네네.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은닉, 뭐 횡령, 배임 뭐 네. 이런 것들이 수사의 초점이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그 개인 재산 또는 자택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개인의 수사로 지금 모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보상 문제도 앞으로 이제 첨예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미리 이제 국가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놔야 하죠. 그렇다고 보면 뭐 회사 자금 횡령이나 배임 또는 뭐 재산 해외 도피 이런 걸 통해서 뭐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게 그런 혐의가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사를 시작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유전 회장이 아무래도 이 오대양 사건하고 네. 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오대양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그냥 재산이 많이 늘어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그런 혐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거기까지는 뭐 저희가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예. 아무래도 과거 사건들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네. 연관성이 없지 않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 대표님께서 1987년 이 오대양 사건을 당시 네. 사회부 기자로서 취재를 직접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랬었죠.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생각해도 그 오대양 사건은 매우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네. 핵심 내용은 당시에 이제 구원파 신도 30여 명이 정확히는 뭐 34명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30여 명이 용인에 있는 그 한 집단 시설에서 네. 사망하는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타살이냐 자살이냐를 놓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예, 그 유병원 씨가
한강 유람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원파 신도들로부터 이제 많은 산채를 끌어 썼다는 그런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서 네. 금전적 문제로 인한 타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네네. 물론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여기까지는 밝히지 못해서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때 취재의 그 후일담을 서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때 같이 취재를 네. 했던 기자들하고 뭐 개연성이 없지는 않다. 예. 그런 쪽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죠. 아까 YTN의 박찬종 전 의원, 그때 당시 신민당 의원이었잖아요. 네네. 나와서 그 얘기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때 저희 그 취재 기자들도 네. 굉장히 그 위협적인 전화도 많이 오고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근데 이제 오대양 사건의 배후 인물로 의심은 됐지만 결국 징역을 산 거는 다른 죄목이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 한강 유람선 사업이라는 것과 네. 이 구원파 사건, 오대양 사건이 유관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아직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한강 유람선은 아시다시피 당시 그 권력을 잡고 있던 전두환 정권에서 준 것이니까 또 실제로 뭐 유병원 씨와 당시에 그 전두환 씨의 동생이죠. 그 전경환 씨하고 네.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는 각별한 것으로 알려지고 해서 예. 이 사건은 그때 당시 수사로는 뭐 잘 나오긴 결론이 나기 힘든 거는 사실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너무나 큰 사건이다 보니까 유병원 씨에 대해서 뭐 검찰에서 이제 18억 원 정도 됐죠. 그 사채를 빌려서 유용했다. 예. 신도들로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 혐의로 4년형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징역을 다 살았나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뭐 저희가 알기로는 뭐 네. 실형을 받고 네.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종교 문제를 떠나서 이 청해진 해운을 운영을 해오고 이렇게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그러면서 뭐 해외에도 부동산도 많고 재산도 네. 많고라는 것이 경영윤리와 연관을 해서는 정말 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이번에 그 큰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한테 네. 좀 심심한 참 가슴 속에 저희도 뉴스를 볼 때마다 눈물 짓곤 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번 일은 어떤 사고라는 표현보다도 말이죠. 네. 저는 뭐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상도덕성이 없는 기업이 말이죠. 예. 돈벌이를 위해서 어떤 부도덕한 경영을 하고 또 이를 감시감독해야 되는 국가 조직도 허술하고 네. 이것이 어우러져서 빚어낸 후진형의 그런 참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부실 경영으로 뭐 수천억대 부도를 낸 기업이 슬그머니 은닉된 재산을 미천으로 해서 다시 또 기업을 키워가지고 예. 결과론적으로 엄청나게 국민들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그건 참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그 어두운 현실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점점 더 참담함이 깊어지고 있는데 철저한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는 세무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또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 YTN 라디오가 상암시대 개막과 함께 오는 28일 봄 개편을 단행합니다. 시사의 달인 신율 명지대 교수가 YTN 출발 새 아침의 진행을 맡아 오전 7시 청취자 여러분의 아침을 힘차게 엽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강주연 변호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평을 통해 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생활경제 프로그램 궁금해요 경제생활에서는 알아야 하고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세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이 그날 해결해드립니다.
낮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 FM 진미선입니다에서는 YTN만의 뉴스 콘텐츠와 감미로운 음악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YTN 라디오 봄 개편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백서 시간인데요.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매력 뭘까요? 뭐 월급에 다 들어있죠. 꼬박꼬박 매달 받을 수 있는 월급 때문인데 이 월급 받는 직장인이 금융기관에서도 VIP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웬만한 금융자산가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급여 계좌를 활용할 경우에 혜택을 많이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급여 통장을 갖고 있는 고객, 웬만한 금융자산가보다 더 대접을 받는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모든 고객이 수중하겠습니다만 2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는 고객,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급여가 들어오는 고객, 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은행이 선택해라 이렇게 숙제를 주신다면 네. 저희 입장에서 정기예금 고객보다는 매달 200만 원씩 급여 들어오는 고객, 말씀하신 월급쟁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진짜요? 예. 왜 그런가요? 정기예금 고객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 가입하기 전에 금리를 하나하나 따지십니다. 네. 다른 은행과 이자를 비교하고 얼마라도 더 받으시려고 할 테고요. 또 은행 간 예금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을 정기예금 받는다 해도 저희가 남는 수익금은 1년에 몇만 원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예금 만기일이 되면 혹시나 고객님께서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가시지는 않을까 네.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액을 그냥 한 번에 예금하는 고객은 까다롭다. 근데 반면에 그러면 직장인은 순진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직장인들은 급여가 매달 꼬박꼬박 저희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네. 급여 통장은 금리도 낮습니다. 월급 통장 급여 낮은 것은 다 아시니까 네. 왜 금리가 이렇게 낮냐 이렇게 항의하시거나 따지시는 급여 고객님 거의 계시지 않고요. 또 급여가 매달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크로스셀링, 교차 판매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네.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을 추가로 권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청약이나 적금은 기본이고요. 적립식 펀드도 직장인들의 기본 상품입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할 테니까 연금도 가입하고요. 여러 해 전부터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은행에서 보험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그렇죠. 예. 내 집을 장만할 때 대출도 권유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평생 고객으로 모시면서 저희들과 고객님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저희들 입장에서 직장인들이 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윈윈하는 관계로서 오래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렇습니다. 혜택은 많이 있나요? 예, 급여 이체 고객분들에게 웬만한 은행 수수료 다 면제해드립니다. 네.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실 때에도 금리를 더 올려드리고요. 요즘에는 신입사원 연수기간 중인데 연수만 받아도 신용대출 대상이고요. 역시 금리를 우대해드립니다.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은 카드라든가 공과금 납부와 같은 여러 가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 이체가 없는 고객에 비해서 보통 0.5%포인트 이상 금리를 우대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이 급여 통장을 어디로 옮기면은 뭐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해서 은행 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요. 네. 은행끼리 경쟁도 치열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증권회사가 자산관리 계좌라는 상품인데요. CMA 네. 이 상품을 들고 나오면서 은행 간 또 은행과 증권회사 간의 급여 고객을 모시기 위한 경쟁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CMA 저도 그때 들었었는데 금리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체도 자유롭고 하니까 상당히 참 매력적이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좀 낮아졌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은 아무래도 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요? 예, 보통 예금, 또 저축예금, 또 자유저축예금 이런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금리만 따진다면 연 0.1에서 0.5% 미만으로 낮습니다. 네. 대신 전국 곳곳에 지점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도 매우 다양합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내 집을 마련할 때 싼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은행을 이용할 때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에게만 그렇게 해주시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은행이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겠지만은 난 이자가 전부다. 이자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꼭 이 통장만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은행 영업점에 직접 나가서 급여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신다면 인터넷 뱅킹, 또 스마트폰 뱅킹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인건비를 은행 입장에서는 아낄 수가 있겠고요. 임차료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면 연 이자가 2%가 넘습니다. 상당히 고금리 통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국내 은행 중에서 일부 은행에서 다이렉트 입출금 통장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연 2%대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일부 외국계 은행에 가시면 최고 연 2.4%, 2.5%까지 높은 이자를 드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증권사 자산관리 계좌 CMA도 연 2%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다이렉트 통장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만드는 그런 통장이 아니라 인터넷으로나 모바일로 만드는 그런 통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아무래도 더 우대를 받는다면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리만 따진다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뱅킹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만 가입할 수가 있고요.
지방은행이라든가 영업점 수가 적은 은행이라서 이런 곳에서 주로 취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일부 외국계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통예금도 최고 연 2.5% 이자를 드립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네. 매일 잔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율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든다면 일일 잔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연 0.1% 이자를 드리고요. 5천만 원이 넘어야만 최고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아, 네. 또 어떤 상품은 잔액 300만 원까지는 0.01% 이자가 적용되고요. 300만 원이 넘어야 연이자 2.4%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잔액이 1,000만 원이라면 7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2.4%. 네. 나머지 300만 원은 0.01%만 듭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보면 급여가 들어오는 날 그날 당장 적금 빠져나가고 그렇죠. 대출이자 빠져나가고 보험료 또 부모님 효도비도 보내드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금리만 보고 통장 가입하는 것은 네. 주의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직장인은 아닌데 자영업자 같은 네. 경우에 매달 급여처럼 일정한 금액을 넣으면은 이런 급여 통장 만들 수 있나요? 예, 자영업자도 가능하고요. 네. 그 전업주부도 가능합니다. 매달 생활비를 남편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받는 전업주부도 매달 일정액, 그러니까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50에서 70만 원 정도 전업주부 통장으로 받으면 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전업주부도 직장인에 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수수료 면제되고 1년제 적금인 경우에 금리도 최고 3.5% 네.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 있는 수요일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을 해주십시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안녕하시다는 인사가 참 송구하네요. 그렇죠. 예. 밝게 인사를 드린 게 좀 무색해지는데요. 이 노래방이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세가 줄어들고 또 예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그런 소식이네요. 예, 이게 지지난주죠. 국세청에서 2013년도 기속 경비율 고시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의하면은 요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노래방이라든지 대리운전, 네. 킥서비스 배달원, 호프집 같은 소규모 자영업종 36개 업종은요, 이 단순 경비율이 좀 높아져서 네. 경비를 많이 인정받게 되는 거죠. 예. 세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반면에 작곡가나 배우, 가수, 또 연예 보조인, 직업운동가, 자문이나 고문업 같은 36개 업종은 단순 경비율이 인하됐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공제받을 금액이 줄어들게 됐고 결국은 소득세 부담이 다른 해보다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라는 것과 경비율이라는 것,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용어가 좀 네. 어렵죠. 경비율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세금을 낸다라는 건 내가 얼만큼 순소득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총 매출액이 있을 거고 그걸 저희가 수익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매출액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있겠죠. 임차료도 있겠고 종업원들 인건비도 네. 있을 거고 원재료비도 있을 거고 이런 비용들을 실제 다 차감하면 순소득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순소득을 계산하려면 내가 매출이 얼마인지 매입이 얼마인지 이런 걸 다 장부에 의해서 그렇죠.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장부 작성이 어려운
영세한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위해서 일정한 경비율을 정해서 매출액 곱하기 비용률, 네.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체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비율이 90%다. 그러면 매출액 곱하기 90%가 경비고 비용이고 네. 나머지 10%만 소득금액으로 해서 이제 소득세 과세표준을 부과하게 계산을 예. 하는 것이요. 예. 그러면 경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경비율이 높으면 빠지는 금액이 네. 많아지니까 순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이 경비율도 저희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비율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 단서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네. 만들어진 경비율이고요. 기준 수익금액에 따라서 기준 경비율 대상자, 단순 경비율 대상자 이렇게 나누어져요. 네. 단순 경비율은 말 그대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액 곱하기 일정 비용률 곱하면 그게 다 비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다 보니까 주로 이 기준 수익 금액에 미달하거나 새로 전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고요. 예. 업종별로 최대 90%까지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네. 지난해 업종별로 좀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많으시죠. 요즘 네. 부동산 임대업 또 예술 스포츠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 예. 월세가 200만 원 미만으로 들어오시는 영세한 분들이고요. 숙박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한 달 매출이 300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네.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미만의 매출이 있었다면은 단순 경비율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총 매출액에 단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 금액으로 가세하게 되고요. 네. 단순 경비율보다는 조금 더 버는, 조금 더 매출이 많은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게 기준 경비율입니다. 기준, 예. 기준 경비율은 일정한 경비율을 매출액에 곱하는 것까지는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경비 항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누구라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 임차료, 네. 기본적인 임차료, 인건비, 그다음에 원재료비, 네. 매입비용,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증빙에 의해서 네. 실제 비용을 계상을 하고 예. 나머지 일상적인 경비 같은 경우만 기준 경비율을 정해라. 그래서 단순 경비율은 90%까지 갑니다만은 기준 네. 경비율은 훨씬 낮겠죠. 그래서 기준 경비율 사업자는 전체 수익 금액에서 일단 매입 비용이나 인건비, 임차료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공제를 받으시고 네. 나머지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 경비율을 곱해서 네. 비용 인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지죠, 얘기가. 근데 이제 보면은 단순 경비율은 어쨌든 약간 좀 영세한 그렇죠. 분들을 위한 그래서 경비를 많이 인정해주는 네. 쪽이고 기준은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예.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러면 소득 기준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400만 원 네. 미만은 단순 경비를 단순, 하겠죠. 예. 거기서부터 기장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까지는 그 구간이 또 기준 경비 대상자입니다. 아,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를 하실 게 아까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업이 6천만 원 미만의 매출이 있으면 단순 경비의 대상자라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유념할 소득세가 굉장히 복잡한데 네.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간편장부라도 작성을 해야 돼요. 네.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는 아니더라도 단순히 수입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 6천만 원 매출을 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 대상자도 되죠. 그렇네요. 예. 그럴 때 이 납세자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네. 단순경비율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무기장 가산세 20%가 적용이 돼요. 무기장 가산세요? 그러니까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네. 장부를 하지 않고 추정 계산했다라는 예. 얘기죠. 경비율로. 그래서 단순 경비율로 인정은 하되 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 오르면 이게
계산이 단순하고 간단하긴 합니다만은 장부를 기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편장부라도 기재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그렇습니다. 안 물게 예, 되는 가산세를 안 방법이네요. 물고 기준경비율에서 실제 인정받는 부분이 또 줄어들 네. 수도 있어요. 증빙을 못 챙기셔서 영세한 분들은 이 증빙 챙기시고 장부하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소득세 신고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월급쟁이들은 하도 뭐 투명하게 다 알아서 떼어가지고 나오니까 그렇기는 한데 네. 어쨌든 이런 그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할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워낙 이 세원 베이스가 네. 많이 투명해졌거든요. 요즘은 신용카드나 현금 네. 영수증 때문에 5,000원, 10,000원짜리도 거의 그렇죠. 증빙이 노출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네. 이런 경비율 같은 조정은 매년 이제 종합소득세 5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 신고에 앞서서 전년도 동종 업황의 기준이라든지 네. 신고율이라든지 뭐 이런 경기 지표를 분석해서 만듭니다. 아. 그래서 올해 그 손익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거의 엇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장을 하는 것, 장부를 기장을 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길이잖아요. 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을 받는. 그리고 네, 이 사업을 그런 하시다 보면 사업이 이렇게 매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이 얼마가 남는지 네.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장부 작성법이라든지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꼭 숙지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저도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휴대폰 번호 뒷번호가 7956님인데요. 금액을 실수로 잘못 입력을 해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근데 전자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붙는다고 뜹니다. 그래서 수정 발급할 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만 가산세가 붙는 게 아닌지, 왜 이게 다 사업자에게 붙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가산세가 몇 %냐라고 궁금해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종종 우리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의외로 예. 엄격합니다. 일단은 세금 계산서 관련 계산세는 10%고요. 네. 자, 우리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돼야 할 뭐 거래자의 네. 저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이런 필요적 기재 사항이 착오에 의해서 발급이 되면은요. 네. 당초 작성일자 금액을 마이너스로 취소를 합니다. 예. 당초를. 그다음에 당초 작성일자 같은 날짜에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네. 착오라면. 예. 그래서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면 단순 착오라면 네. 발급한 사람이나 수령한 사람이나 모두 가산세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단순 착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네. 우리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착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 착오에 네. 의해서 확인이 되면 그 착오에 의한 사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시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세무 또 잘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소지서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봐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네, 오늘 생생경제 잘 들으셨나요? 혹시 가는 차 안에서 들으셔서 이거 더 듣고 싶은데 하시는 분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웹사이트가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예스입니다. 그리고 또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 세 가지 방법 있으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편하신 걸로 찾으시면 되고요. 글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전문 보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오늘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